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 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저 김 기자, 망언하고 실언하고 차이가 있죠. 어떻습니까? 망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네, 것이고 네, 실언이라는 것은 뭐 이건 프로이드의 얘기지만 네, 네. 이것은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발로다. 예.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대한민국에 유식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거 갖다 페라프락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실착행위. 네.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 마음속에 있던 무의식 중에 있던 그러한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걸 실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망언은 의도적인 거고 그다음에 실언은 의도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다분히 다반사죠. 예. 그러면 이제 망언은 개소리고 실언은 헛소리고 그렇게 되게 간단 딱 되네요. 그러니까 망언은 개소리, 실언은 헛소리. 그래 오늘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확히 따지면 12일이죠. 그 일요일 SBS에서 조성은 양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 그 심리학에 보면은 네네. 그 수사 심리학이라는 것도 한 분야가 있는데 네네. 그것은 말의 어휘 구사, 네네. 또 말의 단어 구성, 네네. 그리고 문장의 길고 짧음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사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그것을 유추하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칭입니다. 호칭. 예. 우리 원장님.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 여보.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 사건과 우리 여보님. 친밀도 또 사건의 공범 여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라는 건 자기 그 조성원 씨의 얘기로는 자기 말의 습관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말의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그 아무리 인터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가려서 할 텐데 그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미 무의식 속에 우리 원장님 깊은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기에 안성맞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이제 말의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냐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도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별명이 있잖아요입니다. 있잖아요. 아, 늘 말할 때 있잖아요.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별명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선생님 먼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죠. 그때 우리 반 반장이 바로 김복준이었습니다. 김복준? 있잖아, 그저 종편에 나오는 친구 수사반장. 그 복준이가 이제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그때 수사관. 보면은 제가 보니까 뭐 물어보면 있잖아요. 무슨 있잖아요 해놓고 이제 뭐 말을 시작하다 보니 별명이 있잖아요였고 제가 2012년에 처음 이제 종편에 이제 등장해서 한참 그때 이제 주목을 각광을 받을 때인데 한 번은 PD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황 선배님 말씀 중에 우리 박근혜 하는데 우리 박근혜라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모였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문재인 박근혜니까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박근혜와 그 당시 새누리당은 우리 편. 사모하셨어. 사모했어.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재인이나 안철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데 박근혜 후보 얘기하면서 우리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친밀도가 그런데 나타나는. 나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지금 평생 단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뭐 내가 그 취재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의원은 99년에 국회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2000년에 국회에서 나왔고 그리 만날 일이 전혀 없죠.
당도 다르고. 그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커다란 그 행사를 앞두고는 이미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우리 편이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모한 건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참 연한에 시달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조성은이가 완전히 일요일부터 이제 완전 박살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완전히 지금 혼비백산이더라고 박지원이요. 그렇죠. 근데 어제 SBS에서 추미애가 나와서 또 한 따가리 더 큰. 그것도 비슷한. 그게 바로 패라프락시스입니다. 실착행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조성은이도 뭐 그 검찰 내에 제3의 뭐 제보자가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는 대통령 경선 그 토론장에 나와서 그것도 100번 토론. 그것도 항상 생방송이 문제야. 생방송은 편집이 안 되니까 자기 하다 보면 이 긴장도가 떨어지다 보면 말 실수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당에서도 말이지 그랬고 청와대에서도 비호 세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실수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 네네. 아니면 어떤 것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 네. 아니면 어렸을 때 네.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과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 네. 나왔을 때 자기 의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그 말이 경우가 정확한 많죠. 지적이에요. 어제도 추미애가 그 얘기 하더라고. 가만히 오늘 보니까 한중일 문화산책이 아니라 한중일 정치산책이네. 원래 저 김경원 기자가 이제 영남일보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요즘은 문화부 기자로 보면 한중일 문화산책하고 있죠. 어쨌든 어제 추미애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박용진이 다시 박용진 입장에서 이게 큰일이거든.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박용진 다시 조지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추미애가 울컥울컥하면서 그때 저 울먹이더라고. 박 의원님도 말이지 내가 뭐 저 장관으로서 말이야 하면서 나 흔한 얘기로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날치 청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울컥합니다. 바로 그게 심리적으로 그 당시 청와대에다 당에서 막 누르고 그 당시 이낙연 대표가 누르고 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이건이 터지면서 뭔가 이른바 긴장 이건이 풀리면서 방구가 프라탈탈탈탈탈탈 이면 썩은 방구를 낀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실현 망언 얘기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이건 현재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실현하면은 망언은 아닙니다. 망언한 사람 많은데 참 귀여운 실현한 우리 전직 대통령 애교 있죠. 애교 있죠. IS. 네. YS도 아니야. IS. 우리가 부를 때는 IS. 근데 워낙 이게 말을 네. 뭐 편하게 하시는 분이고 저도 뭐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만 편하게 하고 또 사투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안 되는 발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발음이 원래 복모음 발음이 안 됩니다. 외가 안 되고 그래서 외무부가 아니라 애무부가 돼요. 애무부가 됩니다. 애무부. 그다음에 관광이 안 되고 간간이 되고. 그러니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예전 춘천 가서 유세할 때 이곳 춘천을 동서를 간통하는 세계적인 강간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사실 동서를 관통하는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거 춘천을 동서를 간통하는 동서하고 간통한 거야. 간간 다 나왔죠. 동서를 간통하는 세계적인 강간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참 또 재밌는 것도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우나 신문에 인터뷰를 했다. 그 기억나시죠? 나요. 예,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가요? 다시 한번 해보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예. 거기랑 이제 홍콩 신문이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걸 사우나 신문하고 했다고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YS하고 뭐 제 직접 뭐 접할 기회가 예전에 그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민자당사에서 이렇게 이제 오며 가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평상시 뭐 우리 뭐 김 기자도 느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대중 울렁증이 있는 거야. 둘이서 이야기하고는 그래. 굉장히 뭐 손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음성이 굉장히 좋아요.
음성이 굉장히 좋고 이 엘리베이터는 저는 장시간 여러 번 마주쳤는데 그거 보면 자기 비서들한테 그 당시 뭐 누가 홍인길이니 누구니 쭉 따라붙잖아요. 야, 근데 말이다. 뭐 이러이러이러 참 매력적이더라고. 그 중저음에 말을 그런데 이 양반이 마이크 대중만 잡으면 갑자기 목에서 쇳소리가 나고 갈라지면서 칵칵 막히면서 칵칵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김대중을 의식해서 그런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김대중 DJ는 원래 이 양반이 정치하기 전에 옛날 김상현, 훈홍 김상현하고 저쪽 서대문 어디선가 저 웅변학원 했습니다. DJ가 DJ가 웅변학원 했기 때문에 DJ가 물론 우리 서울 사람이 되려면 좀 웃기죠. 그 호남 사투리에서 그랑께로 이것이 그렇죠. 근데 어디 말하는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현역으로 대변인하고 있었던 YS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대중 연설을 잘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1대1 대화 아니면 이런 회의에서 그렇게 점잖고 멋있고 논리적이었던 YS가 희한하게 마이크 앞에만 서면 그것도 대중 쫙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동서를 간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부산 사람인데 문재인도 실언이 만만치 않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 그런 거 줄이려고 뭐 그 회담할 때도 A4 용지 들고 하니까 네. 그런 일이 이제 좀 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한테는. 네. 근데 재작년인가요? 2019년에 네네. 그 한미 주요 간부들을 네네. 청와대로 이제 초청해서 거기 네. 단독 미사일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독 발사체. 예, 탄도 미사일도 아니고 단도 맞아 기억난다. 예. 단도 미사일. 그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네네. 이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체를 뭐 한미 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네네. 뜻인데 네네. 단도 미사일이라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네. 북한이 뭐 이미 탄도 미사일을 뭐 발사한다는 거냐? 네.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뭐 대문구해서 수정을 하고 했죠. 그렇죠. 왜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억압이에요. 네. 억압, 심리적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아래 보니까 북한에서 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발사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순항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근데 탄도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은 안 되죠.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는 이른바 단거리가 됐던 중거리가 됐던 탄도 미사일을 제재 대상. 제재 대상인데 북한에다가 옹호하려 하다 보니까 탄도라는 게 아니라 단도가 나. 원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억압의 실언이고. 뭐 그 박지원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하도 발언 많아서 난 가다가 그 광주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 4년 전 대선에서 2017년에 4년 전이 아니죠. 4년 전 맞아요. 4년 전이 맞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뭐 광주에서 네. 문재인을 찍으면 광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호남의 몫을 챙길 수 있다. 그 문재인 찍어라. 안철수 놔두고. 뭐 순간적으로 그 이제 무슨 잘못을 이제 깨닫고 뭐 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습니다. 투로 이렇게 넘어갔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뭉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뭉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어된 거죠. 뭐냐니까 뭐 이제 보면 뭐 저쪽에서 그러니까 뭐가 막 물고 늘어지니까 야 무슨 뭐 저기 내가 그 저 조성은이하고 밥 먹는 게 뭐 잘못이냐 뭐 윤석열이는 무슨 꼭 뭐 대권 간부하고 먹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윤석열이 잘 아는데 말이야 내가 걔하고 술 여러 차례 먹었거든 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이 바로 받아버렸죠. 나 너하고 먹은 적 없거든. 그럼 혹시 제일 기억에 나는 그 뭐 실언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실언이요? 예. 아이 뭐 나는 그 제일 난 뭐 강용석 그 이화여대 그거는 뭐 진짜 망언인지 실언인지 아니면 뭐 그 당시 그런 희롱이죠, 희롱. 희롱과 성희롱이죠. 그래. 하여튼 그럼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 얘기 그렇다 치고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데 역사 우리 조선 우리 갑자기 또 이재명 생각이 나네.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저 한반도 역사 5,000년 역사에 백제 그쪽이
역사의 주체가 된 적이 없다라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참 그 양반은 뻔뻔해 참 잘 벗었는데 어쨌든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실언을 갖다가 삼봉이 했다면서요. 삼봉이 네. 유방 한나라 고조 유방이 유방 얘기할 때는 그냥 유방하면 자면 성희롱으로 걸려.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이 그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장자방이 그 유방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네. 태조를 자기네가 옹립해서 신권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왕권 강화에 나선 그 태조의 아들 방언이 그래서 이제 죽인 거고요. 네. 신라 시대 때로 올라가면은 네. 그 누구죠? 누구더라? 석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일본의 사신을 맞았는데 네. 이제 술 한 잔 먹고 그 사신에 이제 그때 왜구들이 꽤 많이 들락날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왜구들 단속하지 않으면 니네 나라 왕을 끌고 와서 소금 굽는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협박이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또 왜구가 신라를 침범했던 역사 기록도 있죠. 그래 뭐. 근데 그 정도전의 얘기는 참 의미심장하네. 그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 유방을 이용했다. 이용했다. 뭐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런 대목에서는 돌아간 고인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항상 386 뭐 이광재나 안희정을 갖다가 나를 도구로 써다오. 난 너희들의 도구다라고 얘기했는데. 에휴 모르겠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까 보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도 네. 한마디의 그 실언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 유럽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그 역사를 바꾼 사건들이 네. 많은데 네. 그 동독이 당시에 이제 여행 자유화를 네. 이제 고려를 하고 네.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1989년 11월인가 그렇죠. 11월 9일이죠. 11월 9일. 베를린이 무너진 날이 그 날이니까. 근데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베를린 장벽을 비롯해서 국경의 자유화된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럼 언제부터냐? 지금 당장이다. 보도자료 보니까 지금 당장인 것 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베를린의 시민들이 그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일의 벽이 무너진 거, 통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실언이야. 통일의 벽이 무너져. 아이고. 통일의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던 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그 2012년에 네. 런던에서 네. 이제 올림픽이 열렸는데 네. 원래는 파리에서 거의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7년 네. 이제 선정하는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직전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네. 그 독일 슈렌더인가요? 뭐 네, 이따 치고 총리하고 그때 총리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시나크 프랑스 이제 대통령하고 네. 이 짜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영국을 이제 그 욕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영국이 뭐 한 유럽을 위해서 기여한 게 뭐 있냐? 광우병이나 퍼뜨렸지. 뭐 음식은 먹을 게 있냐? 정말 내세울 음식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비아냥의 뭐 그 숙덕공론을 그 잡담을 한 게 언론을 탄 거예요. 아 마이크가 꺼졌는지 모르고 네. 켜져 있는지 몰랐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투표장 분위기가 런던으로 옮겨지게 돼서 런던 올림픽이 열렸죠. 또 우리 뭐 이건 망언이지 실언이 아니라 일본의 아소다로 이번에 이제 보면 예전에 총리도 한 번 했어요. 네. 지금 부총리인데 네. 그 아소다로는 실언이 아니라 망언이죠. 네. 일본 사람들은 참 망언도 많죠. 이번 올림픽을 두고도 네. 뭐라 뭐 저 40년마다 열릴 때마다 꼭 좀 일본이 계획했었던 것만큼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첫 번째 동경 올림픽도 그렇고 또 나가노 올림픽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 올림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주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 공립학교를 나온 네. 사람들을 비아냥거려서 남의 돈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비아냥한다든지 이런 망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네.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망발하는 거는 뭐 지네 나라 뭐 이게 맞아서 그런지 크게 시비를 안 걸지만 네. 지네 나라 사람들끼리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잣대를 디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뭐 그 버티는 거 보면 다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오선 총리만 오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누구더라?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요시다 시게루. 뭐 일본의 뭐 네. 보수의 뭐 예. 거두라고 하는 사람 네.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마지막에 야당 당수 보고 빠가야로 이래가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바로 요시다 시게루는 그 유명한 뭐 쇼와의 그 요괴라는 그렇죠. 사람. 예. 참 보면. 어떻든 네. 그 홈즈 얘기죠. 그 루렌 홈즈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말은 지식이고 네. 말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시 이제 오늘 그 성은이 망극합니다. 조성은 양 덕분에 그야말로 지금 출렁 하는데 절묘해요. 나 이거 보니까 저들이 짜놓았던 그 프레임이 거의 다 먹혀 들어가는데 막판에 누가 발로 다 걷어찬 거야. 그게 조성은이야. 뉴스 보수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만이 조성은이 SBS에 나와서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없었던들. 보면 저들이 짜놓은 플레임에 따라서 공수처는 가열차게 윤석열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이 기승을 부릴 텐데 조성은이가 탁 하고 차놓는 바람에 거기다 완전히 그 밥그릇 다 엎었는데 거기다 또 누가 침까지 다 뱉은 게 추미애야. 사실은 그거 손준성이 그거 저 청와대에서 그 자기네들 거짓말 다 들통난 거죠. 그래요. 하여튼 이래서 사필 규정이고 천망회해 소이불루 소이불실 하늘의 망은 성긴 거 성긴 듯하지만 결코 한 마리의 악인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